안녕하세요. 광고전략제안본부 2팀 이주원 마케터입니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과 애플의 정책, 그리고 구글의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2024년 온라인 마케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그리고 대응 방법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툴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온라인 마케팅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디지털 시대니까, 지금은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광고하기가 되게 쉬워졌으니까, 이런 이유가 있겠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온라인 채널, 플랫폼이 생기면서 지금은 방구석에서도 국내 어디든 심지어 해외에서도 내 상품,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스미디어인 TV, 신문, 잡지, 라디오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다시피 드라마 PPL, TV CF 같은 그런 매스미디어 광고는 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억 단위인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게 기본인데 이제 온라인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에 비해서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두 번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마케팅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온라인 마케팅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과 달리 실시간으로 성과 측정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 노출수, 아니면 클릭수, 조회수, 전환수, 전환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보다 마케팅 효과를 빠르게 파악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광고가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처럼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 문의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광고를 할 때 그럼 광고비를 효과적인 곳에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지 광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과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아니면 고객의 행동을 이게 직접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광고가 더 정확하지 않겠냐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동시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측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의 행동이 고객의 말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 유형별 데이터, 고객 행동별 데이터를 파악해서 우리 상품의 진짜 잠재 고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분별한 광고 비용은 절약되면서 당연히 광고 성과는 올라가겠죠. 세 번째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런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광고를 이전부터 해보신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 광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광고를 무분별하게 해왔고 소비자들은 그런 광고에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A, CAC, 즉 고객 획득 비용은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반비례 관계인 광고 수익률, 로아스는 당연하고 투자 대비 수익금, ROI는 완전 바닥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고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을 새로 가져가야 할까요? 아마 제 영상을 이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고객과의 관계 구축, 즉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군가한테 추천한다고 할 때 누가 가장 설득이 잘 될까요? 과연 처음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인간은 처음 보는 사람을 당연히 경계하고 의심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상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인간의 손실 회피 성향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 책들을 읽어보면은 인간은 어떤 무언가를 얻고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서 손해를 볼까봐 하는 그런 두려운 감정이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우리 상품과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고객한테 야 이거 사봐 라고 하면은 과연 살까요? 누구도 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획득한 이 신규 고객들을 잘 관리해서 재구매를 하거나 연계 상품을 판매할 때는 그래도 쉽게 구매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CRM입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광고주들도 이제 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당연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카카오 CRM 서비스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고객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에는 어떤 이슈가 있죠? ATT,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과 그리고 구글의 쿠키리스 시대 선언으로 2024년에는 온라인 마케팅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본인들만의 어떤 해결 방법을 이제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응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해석할지 이 뒤의 영상에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툴인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방법을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게 그런 기본 내용부터 뭐 설치 방법, 보고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보는 방법까지 심화 내용까지 시리즈로 제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뒤에 업로드할 데이터 분석 영상을 보시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이렇게나 많았구나 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고객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보시면은 이 구글 태그가 있고 이 태그를 복사한 후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 코드에서 헤드 요소 바로 다음에 붙여 넣으세요 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대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가 있죠. 가운데 우리가 아까 복사한 구글 태그를 이렇게 컨트롤 V 해주고 적용만 눌러주면은 태그 씹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 이게 지금 클릭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전략본부 이주원 마케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와 같은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네, 이제 우리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웹사이트를 모바일이나 아니면 PC로 이제 볼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 접속한 순간부터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어떤 상품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이제 구경하게 될 거고 이제 페이지를 얼마나 내렸는지 페이지 뎁스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만약에 관심이 있어서 장바구니에 담았고 아니면 이제 장바구니를 통해서 또 구매로 들어갔고 이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다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애널리틱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발자국 뭐 어떻게 보면 로그라고도 하고 이제 쿠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 걸 이제 결국에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GA를 사용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전 버전은 GA3라고도 하고 이제 UA라고도 하는데요. UA는 이제 유니버설 애널리틱스라는 약자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세 번째 버전이라고 해서 GA3라고도 하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쓰는 GA4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전 버전과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나오고 나서도 잠깐 기간 동안은 이제 사람들은 한동안 PC만 사용했었잖아요. 이제 PC만 사용했기 때문에 웹 분석만 하면 됐었는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 웹, 앱의 시장이 굉장히 커져버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PC로 보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웹 분석뿐만 아니라 앱 분석도, 어플리케이션 분석도 중요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GA3가 이제 바로 웹 분석 전용 툴이었는데, 이제는 웹 분석 도구로만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GA4가 등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GA, 이제 GA3는 쿠키 기반의 분석 도구인데, 이제 쿠키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과 유럽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활용도와 지속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용자가 지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도 어디 사이트 방문했다가 이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하면은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워버리게 되면은 인식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디바이스나 뭐 브라우저가 만약에 다르다면은 저희가 집계를 할 때 중복 집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GA4를 이용하게 되면서 쿠키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뿐만 아니라 구글 신호 데이터를 포함해서 총 4가지 방법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웹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을 감안해서 블로그형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만들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 티스토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게 상단에 티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를 개설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관리자 권한이 뜨는데, 블로그, 여기 관리 블로그를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숫자 포스트 주소가 숫자로 이제 디폴트 값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문자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메인 화면이 있어야겠죠.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게시물은 홈페이지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뜨는데 공개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URL에는 이제 홈페이지로 이게 고정값이 될 거예요. 그렇게 공개 발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콘텐츠 블로그라고 하겠습니다. 뭐 콘텐츠라고 할게요. 콘텐츠 1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둘러볼 수 있잖아요.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입니다. 콘텐츠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것도 공개로 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있고, 콘텐츠는 1. 그리고 UR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글로 하면은 데이터 유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발행을 하나 또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보다가 상품 페이지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상품 페이지.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제목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상품 페이지. 상품입니다. 이제 구매를 유도해야겠죠. 구매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상품을 이렇게 뜨고 구매, 뭐 purchase 되겠죠. purchase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아이템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URL은 본인이 편하게 보기 편하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상품이 마음에 들었으면 장바구니 페이지가 되겠죠. 장바구니 페이지, 장바구니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입니다. 장바구니 카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다음에 이제 결제 시작을 하겠죠. 결제 시작 페이지입니다. 주고 URL은 이제 여기서 체크아웃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하죠? 구매 완료 페이지가 뜨죠. 구매 완료 해주고 구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죠. 그러면은 공개로 눌러주고 이제 URL은 thank you 페이지로 완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웹사이트의 뭐 기본적인 이커머스 페이지는 대략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 웹사이트 데이터 추적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계정을 깔아야 하는데요. 근데 구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검색을 하시고 이제 계정을 새로 만드시면은 새로 만드는 단계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만들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들기에서 계정을 눌러주시고 계정 같은 경우는 GA4 T스토리 데모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보시기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이건 디폴트로 이제 취소가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다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눌러보면은 이제 속성 값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본인이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GA4 보시기 편하게 그냥 입력해 주시면 돼요. 데모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한국 시간이니까 한국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대한민국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는 원 대한민국 원 이렇게 뜨죠. 다 비즈니스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비즈니스나 하고 계신 비즈니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시분류 해주시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목표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은 DB 수집 뭐 문의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기준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목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하고 나면 이제 약관 개요가 뜰 텐데요. 이거는 약관에 동의를 해주셔야지 이제 생성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이 이제 GA4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SDK라는 이제 다른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접어두시고 저희는 일단 웹을 할 겁니다. 웹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웹사이트 URL을 이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URL 여기 ga4demotstory.com 있죠. 이거를 해주시고 여기 복붙을 해주시면은 복붙을 해주시고 내 웹사이트 T스토리 4계정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상된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픈 디폴트 값으로 이제 켜져 있을 텐데 만약에 안 돼 있다면 꼭 켜주세요. 스트림을 만들어줍니다. 스트림을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T스토리 4개죠. 스트림 URL 이렇게 돼 있고 스트림 ID, 측정 ID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자국을 남긴 거를 우리가 추적을 하려면 그 추적 코드, 트래킹 코드를 웹사이트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코드를 어떻게 심냐, 그리고 코드를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트래킹 코드를 심어야 하는데요. 이제 여기 매체에 보면 구글 태그, G 태그라고 있습니다. 태그 안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웹사이트 작성도 또는 CMS로 설치있지만 여기 오른쪽에 직접 설치를 저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복사만 해주면 되고 T스토리는 우리가 보통 이제 위젯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스킨 변경, 스킨 설정해서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HTML 편집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구글 태그가 있고 이 태그를 복사한 후 웹사이트의 각 페이지 코드에서 헤드 요소 바로 다음에 붙여 넣으세요 라고 말있죠. 우리는 그대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HTML 편집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HTML 코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가 있죠. 여기 가운데 우리가 아까 복사한 구글 태그를 이렇게 컨트롤 V 해주고 적용만 눌러주면은 태그 씹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나면은 이걸 한번 새로 고침 해주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계정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서울에 이렇게 지금 클릭이 일어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실습 계정에서 이제 들어가면 만약 결제 시작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애널리틱스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면은 지금 제가 이 구매 완료 페이지 들어갔다, 실습 계정 페이지 들어갔다는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찍히게 되고, 이 딜레이가 좀 있어요. 바로바로 데이터가 수집되진 않고, 봐봐요. 결제 시작, 제가 결제 시작 페이지를 들어갔죠. 이제 결제 시작 페이지 이렇게 조회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데이터 수집을 들어가 주시면은 이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기존에 GA3 이 UA 버전에서는 유저 아이디와 이제 쿠키 기반으로만 데이터 수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이 GA4에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사용값을 이렇게 눌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다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상된 측정 활성화는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보관이 디폴트 값으로 이제 2개월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14개월로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GA4 설치하는 방법과 초반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갓 만든 웹사이트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였을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구글 데모 계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데모 계정을 통해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했을 때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UTM을 설정을 하든 아니면 기본적인 채널 그룹을 통해 설정을 하든 그 고객의 평균 참여 시간은 어떻고 이벤트는 어떻게 됐고, 나가서 전자상거래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수익 창출까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를 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GA4가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티스토리를 저희가 직접 생성을 하고 구글 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서 이제 애널리틱스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갓 만든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래픽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데모 계정으로 지원해주는 이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가 있는데요. 그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모수가 쌓였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웹사이트에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 데모 계정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최상단에 데모 계정을 제공할 수 있는 URL이 뜹니다. 여기 접속을 해주셔서 하단에 이 URL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있는 계정을 통해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왼쪽 카테고리에 홈과 보고서, 탐색, 광고가 있는데, 홈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보고서 개요, 실시간,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라이프 사이클, 그 중에서도 획득, 참여도, 수익 창출,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용자 속성과 기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개요에서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 구성이 개요와, 보시면 개요와 이제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고서 개요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고, 이 실시간을 클릭해 보시면은 최근 30분 동안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25라는 사용자는 최근 30분 동안 유입한 고객의 수를 의미합니다. 30분 동안 데이터를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는 사용자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셋업한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용자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이 소스라는 개념은 웹페이지에서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단순히 말해서 이전에 어떤 웹사이트에서 우리 걸 보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북마크나 아니면 이 웹사이트 URL을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들어온 경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제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별 사용자, 이제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어떤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용자 행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 이름과 조회수 같은 경우는 유입된 고객이 우리 화면에서 어떤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수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 안에서 뭐 페이지 뷰, 인게이지먼트, 뭐 아이템을 어떤 거 봤는지에 대해서 이벤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 이벤트 값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참고로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서는 그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성별은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별 같은 경우는 개인 웹사이트에서 구글 시그널을 연동하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획득을 클릭해 보시면 먼저 개요에서 그 기본적으로 획득은 유저가 유입하기 위한 채널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서가 나옵니다. 트래픽을 획득을 보면은 유입하기 이전 단계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는데 먼저 획득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획득 보고서는 이제 개요, 사용자 획득, 트래픽 획득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유저 획득은 획득에 대해서 말을 하고 트래픽 획득은 세션에 대한 정보가 보여집니다. 트래픽 획득은 우리 서비스 바로 이전 단계에서 유저가 사용하던 채널, 다른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우리 서비스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뭐 네이버닷컴이나 구글닷컴이나 인스타그램닷컴과 같은 URL로 보여지는데 구글 컨설팅 팀이 URL을 다양하게 매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너무 다양하게 해버리면은 분석의 의미가 없어져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놨고 그게 바로 이 세션 기본 채널 그룹입니다. 보시면은 뭐 다이렉트가 있고 오가닉 서치가 있고 레퍼럴이 있고 뭐 이메일이 있고 오가닉 소셜, 페이드 서치, 페이드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애널리틱스 헬프에 들어가면은 각 웹사이트마다 세션 그룹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오가닉 서치는 이제 구글에 어떤 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웹사이트에서는 검색 엔진의 자연 검색 결과로 유저를 획득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검색 엔진에 돈을 내지 않은 그런 자연 검색으로 유저를 획득하는 걸 오가닉 서치로 표시를 하고요. 이제 저희 총 사용자 57,000, 이 동기간 12월 13일부터 어제죠. 1월 9일까지 이제 유입된 총 사용자가 57,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오가닉 서치로 들어온 사용자가 12,000명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이번 달만 우리가 보고 싶다 하면은 이번 달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최근 30일로 넘어가서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쿠팡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충성 고객 같은 경우는 이미 URL을 알 수도 있잖아요. 쿠팡닷컴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쿠팡닷컴을 여기 북마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놔가지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다이렉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퍼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나 카페에 어떤 글을 포스팅하고 첨부로 더 알아보려면은 이 아래 URL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유저가 그 URL을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레퍼럴로 이렇게 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 레퍼럴로 들어올 값은 이제 저희가 63,000명 중에서 1,000명 정도 이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이드 서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가닉 서치와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가닉 서치는 저희가 플랫폼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자연 검색이 돼서 이 검색을 통해서 클릭을 하고 들어온 고객의 수를 의미하지만은 이 페이드 서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 광고 같은 어떤 페이드, 플랫폼에 돈을 지불해서 광고를 했고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아니면 구글 애드, 뭐 구글 애드 네트워크, 구글 서치 아니면 구글 파트너를 통해서 들어온 걸 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 헬프에 들어가면 웹사이트별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시간대별로도 이제 고객 수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리를 보시면 국가, 뭐 지역별로도 볼 수가 있고 트래픽 소스로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플랫폼, 기기로 보시면은 기기, 저희가 모바일로 통해서 고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컴퓨터로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기별로 이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 채널 그룹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마케터들은 이걸로 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UTM 링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링크를 만들어서 소스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보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UTM 빌더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UTM을 작성을 해가지고 UTM을 만들어서 저희는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UTM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유튜브 강의도 많으니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탐색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고서 양식이 아니라 더 넘어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20가지 템플릿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단순화된 이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데 경로 탐색 분석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우리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유입 경로 탐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방문하고 두 번째 방문 페이지를 방문한 고객 수는 얼마나 되고 세 번째 방문 페이지에 방문한 고객 수는 얼마나 되고 이렇게 이 퍼널별로 고객이 얼마나 이탈이 되는지 보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했을 때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세션 기본 채널 그룹에서 이 디맨드 젠 영역에서는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UTM을 설정을 하든 아니면 기본적인 채널 그룹을 통해 설정을 하든 이 채널별로 고객이 들어왔고 그 고객의 평균 참여 시간은 어떻고 이벤트는 어떻게 됐고 나가서 전자상거래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수익 창출까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믹스를 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GA4가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다뤄봤는데요. 사용자 획득, 그리고 트래픽, 참여, 그리고 수익 창출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 매체뿐만 아니라 다매체, 미디어 믹스를 활용하시는 광고주분들께는 GA4가 필수적이라서 이 필수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광고 성과를 정말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 마케팅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